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제 2시쯤부터 시작이 되고요. 맞아요. 이게 또 국민의힘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걸려있는 상황이라. 379억이잖아요. 그렇죠. 379억을 다 만약에 갚아야 된다면 물론 네. 이제 3심까지 가야 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예. 아니 그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그 잘못했으면 그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당 전체에 이거를 예. 그 피해를 주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헌법 소원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헌법소원 가능성도 네, 왜냐면 네. 그거 나중에 가다 보면 예.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1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당사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당사까지 해서 자산이 1,315억 원이에요. 부자입니다. 1,300이나 됐나? 1,000억 정도였는데. 1,300억 원. 그 사이에 또 그렇게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면 나와 그래요? 있습니다. 1,315억 원이고 다만 현금 자산이 네. 116억 원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게 될 경우에 근데 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이게 걸려 있었죠. 맞아요. 공직선거법 걸려 있어요. 위반으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이제 대선 직전에 되고 그렇죠. 그때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이거 바꿔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중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뺀다. 행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말로 한 거. 그러니까 네. 뭐 내 재산이 얼만데 거짓말을 했다. 내 학력이 얼만데 거짓말이 했다. 이런 거 빼고 네. 행위.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했던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예.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네. 발의는 했는데 예. 이제 통과는 안 됐고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막 난리 입에 거품을 물고 이재명 구하고 자기네 당에 벌금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환수 안 당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딱 분매락이 된 거야 이게. 입장이 바뀌었죠. 바뀌었네요. 입장이 바뀌었어. 예.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이게 걸려 있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재판이 재개가 돼야 그렇죠. 돼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민주당도 사실은 430억 토해내야 돼요. 예. 양당이 같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법을 바꿔서 둘 다 피해갈 수 있는 둘 다 법안이. 피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전현직 대통령이 같이 걸쳐 있는 법안이라는 게. 네, 그럼 옛날에 무슨 예. 나라 꼴 좋다 이런 노래 있었는데 아이고 참 그러게요. 깝깝하네요. 깝깝해. 좀 와, 다들 대박. 예.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했네요. 형량이 아직 안 선고가 나왔는데. 나왔군요. 유죄 인정이에요? 예. 그러네요. 예. 법원에서 홀사시 공표에 해당된다고. 예. 공소 사실 모두 벌금 인정.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지금 핵심. 예. 그럼 참 이 얘기를 한번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모르죠. 음. 가봐야. 예. 이렇게 되면 또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다시 난관에 봉착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절윤 목소리가 다시 이제 세지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예. 더더욱 윤석열 때문에 당이 더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장덕 대표는 지금 스탠스가 내가 윤석열 옹호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대충 그런 거고 그쪽보다는 지금 약간 부정선거론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적절히 거리를 두지 않을까? 약간 뭐 그렇게 보이긴 해요. 저리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 사람을 장종욱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호개인이 핵심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나는 뭐 윤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둘래 그러는 순간에 어디 감히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방금 보니까 속보가 떴는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확정 판결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한다라고 속보가 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벌금도 아니고 실형이네. 그렇죠. 예. 확정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어서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네요. 예. 오늘 법을 바꾸자 빨리. 민주당이랑 선거법이- 합의해서 빨리 법을 바꿔야 돼. 이거 방법이 민주당 없어. 민주당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또 대통령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참 정치 참.
민주당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좀 넘어가 볼게요. 가장 지금 뜨거운 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오늘 또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사의 표명한 사실이 없다 반박을 했는데 이 사태는 좀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도 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다 이런 입장도 밝히진 않았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아, 건강상으로. 건강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예. 했고 뭐 그거를 믿든 안 믿든 구체적이죠. 예, 그렇군요. 뭐, 예. 뭐 이빨도 매우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맞죠. 7개를 했네. 뭐 이 정도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 그 워딩을 보면은 네. 대통령 가까운 분들한테 이거 상의를 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그런 거겠죠. 이게 좀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예. 그냥 뭐 저기 정성호 장관이 측근이고 또 다른 측근 그룹하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까지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공식 절차를 밟아서 안 했다 이것뿐이지. 그리고 사의 표명한 게 이미 여러 번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여러 번 당으로 돌아가겠다. 지난번에 총리 하마평이 있을 때도 그때 이제 거론되다가 안 나왔 이제 본인이 네. 고사를 한 이유가 총리하면은 또 1년 이상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나는 당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 내가 친명의 좌장이 돼서 다시 이재명 정부를 위해 하겠어.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 초선 재선이 이렇게 언제든 특히 여당 의원들이 막 눈 뒤집고 막 이러면서 막 장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보자. 내가 나한테 당해서 가면 니들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까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드신 게 저도 뵐 때마다 느껴지는데 이번에 또 어쨌든 민주당이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당론을 채택을 했는데 아직도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제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가 좀 관건일 텐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논리적 근거로 삼는 게 야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검사들이 그렇게 나쁜 짓 했잖아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못 하시는 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된다. 네. 그럼 대통령은 뭐 좀 표현이 거칠지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네. 싫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발을 빼고 계신 건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타조가 머리를 뭐 그 모래숲에다 쳐박고 있다고 그래서 뭐 맹수가 안 쫓아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정면 돌파하셔서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면 돌파라면 지금 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뭐 거부권 행사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지 좀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거부권은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도 이제 당청 갈등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거의 그렇죠.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김민석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네. 내부에 그 반발들과 완전 이제 그냥 권력 투쟁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 진짜 이게 레임덕이 올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당의 레임덕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 강제로 휘어잡고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권을 부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검토한대요. 사실 확인권을. 보완책으로. 그게 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검사한테 아니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잖아 뭐 얘기하니까 검사한테 사실 확인권을 부여하면 사실 확인권이 보안 수사권이지. 사실 수사라는 건 강제력에 기초한 거예요. 강제력이 없으면 수사를 뭐 하나마나 누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사실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사실을 확인해. 그리고 당신이 사실을 확인한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니까 이런 말장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멀쩡한 제도를 그걸 뜯어 고치면서 본인들 나름대로 그냥 악마를 만들어 놓고 뭐 검사들은 다 악마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경찰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 다 터지면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로 만들 겁니까? 한동안 또 기자들을 다 악마로 만들었었잖아요. 예. 뭐 그리고 야당 악마로 만들고 뭐 이런 건 하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알고 봤더니 네가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세계관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이고 나만 옳고 내가 잘못될 수 있고 예.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나만 내세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선명성, 투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그 80년대 운동권 문화가 예. 이분들의 DNA에 세세 연년 흐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내분이 좀 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신천지의 개입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좀 격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특히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 이 세 개의 야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또 정청래 대표를 지금 겨냥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죠. 이 신천지 개입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근거가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김준일 평론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실체가 있을까요? 네, 뭐 합수본에서 이제 6.3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수사 중인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대충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뭐 수십 명, 수백 명.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당대회에 전격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개입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우리 김종혁 최고도 예전에 본인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네. 신천지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한 건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안전판을 만들고 도움을 뭐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이라서 네. 어디까지가 개입을 한 건지 또 하나는 그게 정청래 후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 만다 막 김민석이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박선원 지금 의원이랑 네. 김민석 의원이랑 두 분이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확보한 거. 오늘 CBS 인터뷰 보니까 제보도 자기가 받았다.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를 빨리 공개하고 빨리 이제 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신천지 의혹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네. 뭐 그 국교를 가질 수 없도록 했고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이런 이른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그 비판을 받는 곳들이 신도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어떤 이번에 보면은 뭐 사람들한테 돈도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금력과 종교력을 동원해서 정치에다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 민주당 그동안에 무슨 뭐 국민의힘 신천지당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뭐 다 영향이 있다고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왜 신천지하고 통일교 같이 이거 특검 받자는데 왜 안 받았던 거야 그거. 계속 질질질 끌면서 안 받았던 거. 예. 결국 쇼하다 끝난 거.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표를 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기되는 의혹이 근데 몇십 명, 몇백 명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몇십 명, 몇백 명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예. 우리 지역구에도 몇백 명은 당원 가입시킬 수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예. 다 같이 나서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예.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적어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선거 전에 이미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뭐 왜 그렇게 해? 있는 대로 이미 다 까서 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어떨 거야. 뭐 만약에 진짜로 김민석 후보가 주장 암시하는 것처럼 네. 이거 저 신천지가 미는 후보야 정청래는 뭐 그런데 그 사람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있으면 없으면 빨리 사과하고 있으면 다 빨리 까라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지난주에 대통령이 진행했던 이 부동산 토론회 관련해서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오늘 또 한성수 총리가 2차 토론회도 연다곤 하는데 1차 토론회를 두고서는 뭐 거기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대다수 그 전문가단이 대다수 약간 친정부적인 성향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지적도 같이 나왔는데 이거 포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힘에서는 이제 답정너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네. 토론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찬반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토론이고 예. 이를테면은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은 단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공급 문제도 있고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보유세 뭐 세금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을 여러 거래를 청취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도 뭐 토론의 일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토론회가 아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뭐 이제 대통령이 주로 많이 발언하고 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답정너였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핵심은 좀 보유세 문제 아니었나. 그렇죠. 보유세에 대해서 조금 당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거를 설명하려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 생각은 드는데 네. 여러 뭐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니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7월 말에 지금 한다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워낙 불만이 많아서 이래저래 네. 그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게 좀 쉽지 않겠다. 뭐 어떻게 해도 쉽지 않겠다. 보유세를 올려도 예. 조세 저항도 좀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그렇죠.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경실련에 있던 어떤 분 내지는 뭐 그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의 부위원장이었던 분 그리고 무슨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어떤 교수분 이런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시면서 그게 예. 마치 일반 사람들의 주장인 것처럼 그게 미리 공개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무슨 막 일반 시민 대표인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럼 저는 그건 상당한 그건 여론 조작에 가깝다.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여론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예.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뭘 3시간씩 합니까? 아니 도대체가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거기 앉아서 그거 계속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 그거 듣고 앉아 3시간씩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정책은 정책으로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정책을 그 결과로서가 아니라 뭐 내가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하려고 했던 거니까 나를 믿어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신념윤리일 수는 있잖아요. 예. 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신념윤리일 수 있지만 정책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집값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 전셋값 이렇게 폭등 없어지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신혼부부들이나 무슨 젊은이들이 그게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벌어도 나는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겠구나.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 안 가지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뭐 이런 효적인 요소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지 예. 그거 진짜 이해 잘 안 되고 뭐 북한 닮아갑니까? 북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닮아갑니까? 트럼프도 보면 뭐 한 2시간, 3시간 그냥 혼자서 원맨쇼하고 거기다 SNS 계속 올리잖아요. 예. 아니 뭐 닮을 사람이 없어서 트럼프 닮아갑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예. 아니 뭐 그래서 이런 식의 무슨 뭐 총리가 나서서 토론회, 대통령이 나서서 토론회, 장관이 나서서 토론회, 무슨 뭐 무슨 주민 총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맨날 회의 정책을 내놓으라고요. 제대로 된 정책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지금 많이 삐딱하시네요. 나 원래 삐딱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 김진일보다 덜 삐딱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문제가 있었던 게 네. 그 그룹별로 사실은 안 치는 게 좀 좋았는데 아. 전문가 그룹, 뭐 시민단체 일반 그룹, 시민, 일반 예. 시민 그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선착순으로 안 쳤대요. 이거를 아. 다 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잘 못 듣고 그날 이게 짜고 한 거는 아니고 아. 진짜 그냥 손 들어보세요 해서 손 들어서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뭐 이런 분들은 막 이제 예.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우리 점잖으신 교수님들은 저 뒤에서 이제 얘기 발언권이나 이런 거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운영회인데 이거를 짜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즉석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좀 보완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토론회는 많이 하면 좋죠. 저는 뭐 이거를 너무 삐딱하게 보신다. 예. 만약 의견은 그게 뭐 답정너라고 또 답정너라고 난리. 오래 하면 오래 한다고 난리. 글쎄요. 뭐 예. 완벽한 제도가 어딨냐. 뭐 토론회 많이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